오늘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사실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슈 브리프를 썼을 때 기본적인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아마 그 얘기는 사실 2006, 7년 어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게 금년 일단 7월에, 금년 6월이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라는 걸 새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자라는 이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2일이죠. 이제 요즘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직접 대통령께서 참가하지는 못하고 이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을 이 영상으로 보내시면서 이게 우리나라 시간에 이제 새벽에 방영이 됐어요. 종전선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또 부탁을 드렸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그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만은 10월 22일에 우리 국민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서 불행한 일을 당했죠. 이 시기하고 또 겹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종전선언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와중에 10월 7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도 미국의 이제 한미 친선을 위한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이 만찬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굳게 닫혀있는 남북 대화의 문을 열고, 또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사실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이슈 브리프의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상당히 많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효과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이 아산정책연구원이 낸 이슈 브리프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원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정전 상태와 같이 교전 행위가 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교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가 간의 평화협정을 맺을 때 이 평화협정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종전선언은 조금 특이하죠. 한반도에서는 아직 평화체제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골자는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먼저 종전선언부터 먼저 해놓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접근인데요. 왜 이런 발상이 나왔을 거예요? 시작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전선언이라는 거는요, 원래 2006년 당시에 이 당시에도 한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북한이 하도 체제 안전보장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심을 주면, 안보상으로 안심을 주면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 결심이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국도 처음에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당연히 이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줄 용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07년까지 1년 동안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게 되죠. 계속 협의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입장이 처음엔 해줄 수 있다 해서 점차 굉장히 신중한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미국은요,
제가 짐작컨대,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짐작컨대 종전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종전선언이 다시 말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종전선언 이외에도 평화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결정들이 종전선언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다가 선언을 먼저 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비핵화를 해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도 종전선언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우리 정부하고 당시 노무현 정부죠. 그리고 미국 간에 결국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2007년이죠. 2007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14공동선언에는 포함이 됐죠. 공동성명에는 포함이 됐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실현이 못 되고 있다가 이것이 2018년에 이른바 이제 평창올림픽, 2018년에 평창 평화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2018년에만 세 차례의 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첫 번째 2018년 첫 번째 회담이었던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걸 가능하면 그 해에 선언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이렇게 우리가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더욱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건 달랐단 말이에요. 원래 종전선언이라는 건 하도 북한이 우리가 비핵화를 하려면 체제안전 보장이 돼야 되고 체제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의 하나의 조건이라는 게 미북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미북 양자 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북한의 의제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라는 의견을 수용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종전선언이라는 게 구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노리는 바가 우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결국 종전선언을 해주고 나면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만 한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진짜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비핵화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어떤 여건이 조성되는 건 북한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흔히 얘기되는 것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하나의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전쟁이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당연히 종전선언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믿지 못하겠으니까 뭘 더 해줘 하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아마 그 다음에 등장하고 나올 게 북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났는데 한미동맹이 왜 필요해? 그리고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졌는데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이 양대 체제가 사실은 한미동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이 제도적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유엔사 해체에 대한 이제 이 여론들이 막 고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난히 요즘은 또 목소리 큰 분들이 이 주장을 높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존 볼튼이 금년에 회고록을 냈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존 볼튼의 주장에 의하면 존 볼튼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거는 미국이 사실은 심각하게 구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의제였다라는 거거든요.
뭐 우리의 의지에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실질적으로는 이 설계 구조 자체가 북한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할 것이라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러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선언이고 북한도 별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후속적인 이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상대방을 그냥 믿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굉장히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지금 남북한이나 미북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종전선언 빨리 합시다 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한미동맹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의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하나의 의지로 볼 수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종전선언이라는 걸 미국도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처리했지만 북한도 2018년 이후에 특히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다 합의하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북한이 좀 성의를 보이면 이런 태도고 북한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전선언을 지금 하면 뭐가 돌파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과연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경우에 북한은 어떤 또 느낌을 받게 될까요? 아까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 약화에 당장 이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자기 의도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초조해 하는구나. 결국은 내 페이스대로 일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협상이라는 거는요. 내가 유리한 상황에 있는데 먼저 자발적으로 내 유리한 카드를 버리는 그런 상대방은 없어요. 국제관계에서는. 자, 이제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 약속을 이행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떤 메시지를 받겠어요? 내가 한국이랑 별로 대화 안 한다 그러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더니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양보적인 자세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워싱턴한테도 양보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해보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전선언 왜 처음에 얘기된 거죠? 한미 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종전선언 논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가 되고 비핵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평화가 비핵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동안 비핵화의 기본 논리는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북한의 핵 개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였다고요. 그거를 바로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의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비핵화는 뒷전으로 빠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연 그 평화가 비핵화를 통한 평화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저자세를 통한 평화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 초심에 충실하려면요. 오히려 지금은 종전선언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북한은 더 고자세로 나오게 되고 비핵화의 동기가 사라지게 돼요. 차라리 지금은 종전선언보다는 빨리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본 궤도에 올릴 수 있게, 평화체제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는 종전선언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건요, 전쟁을 끝난다는,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정치 지도자들 간의 선언이에요. 정책 선언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얼마만큼 제대로 된 국민적인 수기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모든 정책들을 다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물어봐야 될 정책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비핵화가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비핵화야말로 전형적인 그런 사안이에요. 정말로 일단은 종전선언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가야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의를 어떻게 수렴을 할 수 있는지에 더 고심해 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